December rain. 이번 시간에는 와인 초보자가 실패 없이 보르고뉴 와인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르고뉴에는 워낙 많은 생산자들이 있고 지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 지식 없이 샵에 방문하게 되면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 마트에는 구하기가 어렵고 라빈 때로와 같은 대형 와인샵이나 지역별로 보르고뉴를 잘 갖춘 샵을 찾아가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 소개된 지역과 생산자들의 레지원을 하나씩 마셔보고 마음에 드는 생산자의 윗등급 와인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e're ready for Christmas. Can't wait to head back home. 보르고뉴는 프랑스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레드와인 대표 지역으로 3곳, 화이트 3곳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레드와인은 피노누아르 중심으로 3개의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던 지브리 샹베르 땅은 타닌이 강하고 남성적이며 가죽향, 흙향이 많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샹볼 미지니는 좀 더 우아하고 섬세하며 하늘거리는 바이올렛 향과 꽃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르고뉴의 가장 비싼 지역인 본 로만에는 지브리와 샹볼의 중간 정도의 느낌으로 산도 타닌, 알코올의 밸런스가 좋고 복합미가 더 있습니다. 지브리 샹베르 땅의 대표 생산자는 도멘 트라페, 아르망 후소, 필립 파칼레가 있지만 가격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천 생산자는 묵직하고 진한 피노를 생산하는 샤를로펜, 구하기는 어렵지만 가성비 생산자인 도멘 기아르를 추천합니다. 샹볼 미지니의 대표 생산자는 장마리 페리에이고 추천 생산자는 조르주 루미에, 몽지아 미네레가 있습니다. 와인의 라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을 기억해 두었다가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로마네의 대표 생산자는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 DRC 생산자로 병당 1000만원이 넘는 로마네 꽁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전설의 생산자 앙리자이의 최고의 여성 생산자로 도멘 르루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추천 생산자는 뒤에 이름으로 그로가 붙은 그로 가문의 와인입니다. 제가 피노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AF 그로의 오레아, 황금사발로 불리는 그로 프레레, 장그리보를 추천합니다. 화이트 지역도 세계의 유명한 지역만 알면 됩니다. 참기름 깨볶는 향으로 유명한 메르소는 깔끔한 산도와 미끌거리는 유지감이 특징입니다. 필리니 mog나세는 레드의 본 로만의 격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볼륨감이 있어 입을 꽉 채워주고 요질감과 레이어가 살아있어서 구조감이 좋습니다. 필리니보다는 떨어지지만 샤샤뉴 mog나세는 바닐라 오크 향으로 좀 더 부드럽고 흰 꽃, 배 등의 향이 더 풍성한 스타일입니다. 연예인으로 비교하자면 메르소는 흰 면티 입은 소지섭, 필리니는 정장 입은 박서준, 샤샤뉴는 니트 입은 공유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메르소의 대표 생산자는 화이트 끝판왕인 꼬시디리, 콤트라퐁, 홀로입니다. 추천 와인은 저의 최애 화이트 생산자인 올리비아 르플레브, 찌르는 듯한 산도를 강조하는 DJP, 도멘자크 프리웨르입니다. 필리니 mog나세 대표 생산자로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도멘 르플레브, 추천 와인은 가성비 좋은 올리비아 르플레브, 프랑스와 까이용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샤샤뉴 mog나세의 대표 생산자는 도멘 라모네이고 필린이랑 겹치는 생산자들이 많습니다. 기타 지역 대표 생산자들로 레드 생산지인 르생 조르주 하면 터줏대감인 앙리지로, 사비니 레보는 도멘 시몬 비즈, 픽상 지역은 메오카미제를 레퍼런스 와인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주로 사 마시는 생산자들은 깊이감은 떨어지지만 지역 특성을 잘 표현하는 가성비 생산자들입니다. 젊은 천재 양조가인 벤자민 루루, 비교적 최근에 양조를 시작한 아르망 하이츠, 마이크로 네고시앙 오딜 꽃가루, 항상 기본 이상을 하는 다비드 디방, 여리하고 섬세한 생산자 오엘리영 베르데, 2020 빈티지가 맛있는 알렉스 간발, 파워풀한 피노누아르 원하면 마상 따스, 꼬시들이 못지않은 파비앙 꼬시, 레지오날 블랑 18빈을 맛있게 먹었던 페트리스 리옹, 가격이 아직은 착한 도멘 하펠, 고소한 깨볶는 향을 맡고 싶다면 부주레가 있습니다. 이상의 생산자들의 이름을 메모해놨다가 지역별 생산자별로 하나씩 시음하기를 추천합니다. 와인의 종착역은 프랑스 부르고뉴, 가사탕진의 지름길.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살랑살랑 하늘거리는 첫 느낌, 적당한 산미와 풍부한 과실분, 시간이 지나면 움푹된 바닐라 가죽향이 슬슬 올라온다.
이것은 와인 마니아들이 실제 부르고뉴 와인을 마시며 느끼는 향과 맛을 묘사한 것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은 왜 비쌀까요? 그것은 바로 희소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르고뉴 와인밭은 프랑스 전체 밭에 5%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희소성을 이용해서 와이너리별로 1년에 몇천 병 이내의 와인을 소량 생산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생산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위의 지역이 꼬트드뉴이, 최고급 와인 산지로서 레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마네 꽁띠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음으로 중간 지역인 꼬트드본입니다. 이 지역은 화이트 위주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고요. 꼬르동 몽나세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꼬트 살로네즈는 알리고떼의 생산지입니다. 부르고뉴의 와인 등급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 등급으로서 라벨에 부르고뉴라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레지오날급이고요. 여러 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을 등급입니다. 지브리 샴베의 땅, 마르산느처럼 마을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마을 단위의 포도만 섞어서 만들고요. 세 번째는 프리미어 크리, 1등급 와인인데요. 이것은 그랑크리와 섞어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급인 그랑크리는 그랑크리 포도로만 만들어져서 마을 이름이 없이 샹베르 땅 그랑크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르고뉴 마을 단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브리 샴베 땅은 힘과 단단함, 반면에 샹벌 뮤지는 감미로움과 섬세함이 특징인데요. 본 로마네는 로마네 꽁띠 등 특급밭이 위치해 있고 맛은 여러가지 복합미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밭이라도 생산자에 따라 와인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르고뉴는 한 포도밭을 여러 소유주가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제조 실력이 뛰어난 생산자가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르고뉴 빌라주급 와인과 레지오날급 와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고뉴는 한 포도밭을 여러 생산자가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생산자가 만든 와인은 동일한 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동일 생산자가 만든 5만원짜리 레지오날급 와인과 12만원짜리 빌라주급 와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도를 보시면 부르고뉴는 프랑스 지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르고뉴 지도를 보시면 위로부터 꼬트드뉴이 레드 산지이고요. 꼬트드본 화이트 산지, 그리고 꼬트 살로네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꼬트드뉴이 지역을 보시면 좌측에 지브리 샹베르 땅, 모레생드니, 샹볼 미지니, 본 로마네 지역이 있는데요. 와인 라벨에 이렇게 빌라지명이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10만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부르고뉴 와인 등급을 보시면 지방 등급인 레지오날급, 마을 등급인 빌라즈, 그 위로 프리미어 크루, 그랑크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빌라즈급 와인을 만들다가 기준에 못 미친 포도들을 섞어서 만든 와인을 레지오날급이라고 부르고 라벨에 부르고뉴라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와인은 빌라즈급 와인으로 샹볼 미진이라고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왼쪽은 레지오날급으로 여러 지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들며 라벨에 부르고뉴 혹은 꼬트드본이라고 적습니다. 부르고뉴의 유명 생산자인 다비드 디방의 레지오널급과 빌라즈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째, 빌라즈급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집니다.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좋은 포도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포도의 응축도가 좋아서 레지오날급보다 더 밀도감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레지오날급은 1시간 지나면 와인의 향이 꺾이고 밋밋한 과실향만 남습니다. 하지만 샹볼 미지니 빌라즈급은 2시간 지나도 산도가 풀리면서 바닐라, 오크, 초콜릿, 가죽향이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화합니다. 꼬트드본의 유명 생산자의 레지오날급과 필리니 몽나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한 모금에 몽나세는 오크 바닐라 터치와 미끌미끌한 오일리함이 느껴지고 응축된 과실향이 복합적으로 피어오릅니다. 반면에 레지오날급은 좀 더 과실향이 강조되고 시트러스, 레몬, 자몽 등의 향이 지배적입니다. 둘째, 1시간 지나면서 레지오날급은 금세 꺾이면서 밋밋한 과실향과 산도만 남게 되는데 반해 몽나세는 아까 느끼지 못했던 꽃향이 피어오르고 여전히 오일리한 바디감이 느껴지며 바닐라 오크향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만큼 차이가 납니다.
12만원대 빌라지 와인은 와인 초보자가 마셔도 첫 맛의 임팩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빌라지급으로 갈수록 바디감이 올라가고 복합적인 향이 나며 1시간 이상 향과 맛이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좋은 품질의 포도만이 최상의 와인을 만들 수 있고 좋은 포도는 좋은 때로와 즉 포도밭의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마셔본 와인 중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에스프리는 앙리지로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인 양조의 정신입니다. 오크통을 만들기 위해 아르곤 숲을 조성하고 샴에 따라 다른 특징의 나무로 오크통을 만드는 오크테루아로 유명합니다. 피노누아 비율이 80%에 달해서 엔트리급 치고는 바디감이 있는 편이고 고소한 누룩향으로 샴페인의 전형적인 향과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와인입니다. 미국인이 만든 부르고뉴 본 화이트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후 샹볼 뮤지니에 빠져서 프랑스에 정착해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레드보단 화이트가 더 유명하고 아직은 가격이 착한 가성비 와인으로 바이오 다이나믹 방식을 사용합니다. 목낫에답게 몽글거리는 부드러운 산도와 오크 바닐라 향으로 첫 향부터 우아합니다. 미네랄리티가 좋고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미끌거림이 있어서 입안에서 굴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산도가 좋고 메르소의 깨볶는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노만에는 좋은 밸런스와 우아함이 특징이고 주브리는 거친 타닌과 남성적인 가죽향이 특징입니다. 기아르 주브리 상베르땅은 소규모 생산자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지급이지만 프리미어 크리급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밝은 베리 가죽향으로 시작해서 스월링할수록 젖은 숲향, 음습한 지하실 냄새까지 고급 피노누아에서 나는 모든 향과 맛을 보여줍니다. 앙리구주는 뉘생조르주의 간판 스타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유명 생산자입니다. 특유의 밝은 초록색 라벨도 인상적입니다. 주브리 상베르땅처럼 거친 타닌과 가죽향이 있으면서 샹볼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와인으로 샹볼 미지니에 좀 더 가까운 와인입니다. 첫 향에 밝은 베리, 딸기향, 오크 가죽향이 올라오고 산미, 타닌, 알코올 어느 하나 튀지 않는 좋은 밸런스의 와인입니다. 에세조 지역은 시내물방울에서 최고의 밭으로 자주 언급되는 그랑크리 밭입니다. 장마크 미오는 본노마네를 기반으로 한 탑 생산자로 에세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DRC 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더욱 기대감을 주는 와인입니다. 포도 평균 수령 40년 이상으로 30%의 뉴 오크통을 채택했습니다. 첫 향에 진한 블랙베리 향이 나고 가죽향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화이트 와인의 미끌미끌한 오일리함도 느껴지고 비단 같은 유려한 텍스처와 특히 레이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랑크리로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밸런스, 구조감, 그리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향과 맛의 특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오데샤또에 이어 앞으로 프랑스 부르고뉴 생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르고뉴는 위로는 꼬뚜드니 레드 생산지, 중간 지역은 꼬뚜드본 화이트 생산지입니다. 이 중 꼬뚜드니는 세 가지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지브리 샹베르땅은 거친 타닌과 가죽향으로 남성적인 특징이 있고 샹볼 미지니는 향으로 마시는 와인으로 섬세한 타닌과 우아한 부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 누만에는 견고한 구조감과 샹볼과 지브리의 중간 성향으로 균형감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노누아 생산자는 AF 그로입니다. 저는 오레아를 피노누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AF 그로는 1988년 본 로마네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상속법상 자녀에게 균등하게 포도밭을 분배해야 하는데 루이스 그로의 후계자로 도멘 그로 프레르, 장 그로 프랑스와 그로, 장 그로의 후계자로는 AF 그로 미셸 그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노누아는 가문의 이름으로 계속 파생되고 상호 간의 양조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로 이름이 붙은 와인은 대체적으로 맛있습니다. 이 중 4가지 생산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황금사발로 유명한 그로 페리르, 가장 인기 있는 AF 그로, 미셸 그로, 그리고 안 그로입니다. 이들 중 AF 그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 프랑스와 그로는 그의 남편인 프랑스와 파랑과 결혼 후 함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노마네와 뽀마르 지역을 메인으로 총 14헥타르의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모두 피노누아 100%로 만듭니다. 본 노만의 지역에 그랑크리바신, 리시브루, 에세조가 있고 빌라지급으로 오레아, 모노프린, 클로드 라퐁텐, 메지에르 3개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급인 오뚜 꼬뚜드니는 여러 지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들지만 빌라지급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Whispers in my head. What you gonna do? So take it. 와인이 라벨에 그려진 초상화는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로 패밀리의 각기 다른 여성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오레아는 12개월간 약 50%의 새 프렌치 오크를 사용하고 그랑크리는 18개월간 100% 새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색은 보랏빛이 도는 붉은색에 가깝고 향은 라즈베리보다 진한 야생 딸기에 가까운 과실향과 풍성한 장미다발을 받을 때 느껴지는 진한 꽃향, 은은한 가죽 삼나무, 오리엔탈 스파이시의 매콤한 줄기향으로 풍미가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저는 이 와인으로 피노누아에 빠지게 되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고급 피노누아에서 나는 우아한 장미향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와인 생산자 탐구 첫 번째로 알렉스 감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생산자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인이 만든 부르고뉴 본 와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대부분의 와인 메이커들이 그러하듯이 부르고뉴를 선망하여 1993년도에 부르고뉴에 정착을 했습니다. 97년부터 네고시앙으로 와인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도부터 자신 소유 밭에서 처음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와인을 재배하여 양조 시 야생 효모 사용, 일부 레드 와인은 송이채로 발효를 하고 때로와에 맞는 오크통을 맞추어서 개별로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전 세계 6만 병 생산, 국내에 800여 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이미지는 프랑스보다 더 부르고뉴스런 이방인의 와인 메이킹입니다. 추구하는 맛과 향은 영감을 받은 미지니 스타일을 목표로 해서 섬세하고 우아함을 추구합니다. 좋은 품질의 포도만이 최고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 와인으로는 피노누아, 샤르도네, 레지오날급이 있으며 가격은 할인가로 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은 화이트가 더 좋으며 최근에 마셔본 샤샤뉴 몽나쉐가 저의 추천 와인입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지는 위로부터 샹파뉴, 부르고뉴, 론, 보르도로 크게 나뉩니다. 부르고뉴는 5개 지역으로 샤블리, 꼬뚜드니, 꼬뚜드본, 샬로네즈, 보졸레로 나뉩니다. 꼬뚜드니는 레드 와인 생산지로 중간 지역인 꼬뚜드본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르고뉴 화이트 3대장은 첫 번째 메르소, 그리고 플리니 몽나세, 샤샤뉴 몽나세를 꼽습니다. 세 지역 모두 우아한 오크, 바닐라 풍미에 산도와 미네랄의 균형미가 좋은 와인들입니다. 굳이 한 와인 전문가의 비유를 빌리자면 메르소의 특징은 죽은의 태양의 소지섭처럼 단단하고 남성적이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산도가 특징으로 좋은 메르소에는 깨볶는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김비서가 왜 이럴까의 정장 입은 박서준처럼 부드럽지만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샤샤뉴 몽나세는 도깨비의 니트 입은 공유처럼 몽글거리고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잘 만든 샤샤뉴는 바닐라 시럽을 들이부은 것처럼 우아한 버터, 꿀의 뉘앙스가 올라오지만 산도가 받쳐주어서 너무 달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샤블리는 지역적으로 과거에 얕은 바다였던 곳이어서 짭조름한 굴, 조개 껍질 향이 특징으로 해산물과 함께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샤블리 가성비 와인으로 장마크 브로카를 추천합니다. 가성비 샤블리로 항상 꼽히는 와인으로 시트러스 레몬, 미네랄 꿀향이 올라오는 샤르도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르소 기반 최고의 생산자인 패트렉 자이에를 추천합니다. 특유의 깨볶는 향이 특징으로 우아한 산도가 1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오크, 바닐라, 레몬, 미네랄 향으로 1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생산자인 도멘드라 부즈레입니다. 레지오날급도 빌라즈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오크를 잘 사용해서 마셔보면 직관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풍성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샤샤뉴 몽나세 지역의 슈퍼스타인 와인메이커 페르낭 로랑 피오를 추천합니다. 와인 동호회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꾸준하게 입소문을 타며 점점 가격이 오르는 중입니다. 균형 잡힌 시트러스와 미네랄, 은은하게 올라오는 버터향으로 인생 화이트 와인을 만나고픈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022년 와인 서처 기준 가장 비싼 와인을 평가했는데 1위 와인은 도멘 르로이 뮤지니 그랑크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위도 도브네 슈발리에 몽나세가, 5위는 로마네 콩티가 비싼 와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르로이 와인이 유독 비싸게 팔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르고뉴 최고 생산자 하면 앙리자이에, 최고의 밭은 로마네 콩티를 꼽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 명만 선택한다면 랄로 비제 르로이를 선택합니다. 랄루는 1932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딸의 입술에 미진이 1929년 몇 방울을 문지름으로써 어린 나이에 와인에 대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중조부 때부터 이어진 메종 르로이를 1955년부터 랄루가 맡기 시작했고 1974년에는 DRC의 50% 지분을 가지고 공동 경영자로 운영에 참여합니다. DRC에서 나와 1988년에 본 노마네와 지브리 샹베르 땅의 땅을 구입하고 도멘 르로이를 설립합니다. 메종과 도멘의 차이점은 메종은 외부에서 포도를 구입하여 와인을 만들고 도멘은 본인이 포도바에서 수확하여 와인을 만듭니다. 1988년 자신의 거주명을 따서 도멘 도보네를 만듭니다. 4헥타르의 적은 양이지만 5개 이상의 그랑크리 밭에서 수준 높은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1997년) 로버트 파커 주니어는 랄로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와인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DLC에서 나와 새로운 도면을 만든 이유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메종에서는 그녀의 완벽한 기준을 맞추는 포도밭을 구하기가 더 이상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포도바에서 부르고뉴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극소의 낮은 수확량으로 와인을 생산해서 와이너리의 수익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런 그녀의 엄격한 와인 양조 스타일은 오히려 인기를 끌었고 주변 사람들이 질투와 두려움을 샀습니다. 바이오 다이나믹 양조의 시초자로서 땅, 포도, 식물은 사람처럼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이런 자연에 거스르는 것으로 점성술과 우주의 기운까지 고려해서 1년 내내 포도밭 바로 옆에서 먹고 자면서 모든 것을 직접 사람의 손으로 포도나무를 보살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명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듯 포도에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오래되어서 빠진 포도나무를 바로 대체하지 않고 개체수도 4개로 제한합니다. 줄기도 포도의 한 요소로 보고 침용시 줄기를 함께 넣습니다. 항상 100% 새 오크통에 숙성하며 하루에 2번 포도 껍질을 가라앉히는 피자주를 직접 손으로 실시합니다. 병입 시 산소의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와인을 가득 채워 병입을 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코르크 주변에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함께 살아온 랄루는 1993년 이후로 양조학자나 전문 와인메이커를 두지 않고 직접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르로이의 와인은 메종 르로이, 도멘 르로이, 도멘 도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멘 르로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라벨에 도멘에서 병입하였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재배해서 양조하는 도멘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메종에서도 포도를 구입할 때 그녀의 완벽한 기준에 부합되는 밭을 선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멘이 좋다라고 표현하진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숙성 잠재력이 좋은 포도를 응축도를 높여서 극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하고 향이 복합적입니다. 좋은 피노누아 품종에서 오는 라즈베리 딸기, 블랙체리로 시작하여 맛을 보면 가죽, 트러플, 버섯의 숙성향과 낙엽 등의 내추럴 향이 납니다. 브리딩 할수록 향과 맛이 더욱 피어오르고 깊이감 있는 피니쉬로 마무리됩니다. 부르고뉴 탑 생산자 시리즈로 이번에는 화이트 최고의 생산자를 소개합니다. 현재 화이트 3대장은 꼬시디리, 도멘 르플레브, 아르노 앙뜨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화이트 생산자인 꼬시디리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1920년) 레옹 꼬시는 도멘 꼬시디리를 설립합니다. 1972년 레옹의 아들인 장 프랑스와가 와이너리를 맡기 시작하면서 2010년까지 현재 꼬시디리의 명성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공식 은퇴를 하면서 현재는 그의 아들인 라파엘과 부인 샤를린이 함께 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JF 꼬시였지만 현재는 CR 꼬시로 라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온동장 9개 크기인 9헥타르의 포도밭에서 연간 3,500케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인 메르소 프리미어 크리밭에서 6헥타르의 샤도네이를 양조하고 일부 알리고테, 가메, 피노누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랑크리인 꼬르똥 샤르마뉴, 프리미어 크리인 볼레,
오세 듀레스, 몽텔리, 필리니 몽나세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시드리가 오늘의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장 프랑스와 꽃시의 성실함과 완벽주의적 성향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기를 포도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포도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합니다. 모든 최고의 생산자가 그러하듯이 포도의 응축도를 높이기 위해 좋은 포도만을 선별해서 낮은 수율로 생산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코르동 드 로야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가지를 제거해 줄기가 뻗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로 포도알이 작고 숙성이 잘 되며 와인에 좋은 밸런스를 부여합니다. 15개월에서 22개월 배럴 숙성을 하는데 리 접촉을 늘려 와인을 더 부드럽게 하고 최대한 직접 손으로 모든 작업을 합니다. 두 번의 오크통 가리를 하고 숙성된 와인을 간단한 정제 후에 바로 병입을 실시합니다. 병입 후에도 바로 출시하지 않고 빈티지와 밭에 따라서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는 시장에 출시하지 않습니다. 대표 와인으로는 코르동 샤르마뉴 화이트 와인, 가장 유명한 메르소, 여러 밭에 포도를 섞어서 만드는 레지오날은 피노누아 샤도네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 프랑수아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한 코르동 샤르마뉴의 테이스팅 노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향의 뉘앙스는 숙성된 포도에서 오는 시나몬 향입니다. 밸런스가 있고 볼륨감이 있으며 우아하고 피니쉬가 깁니다. 메르소 2005 빈티지는 처음에 구운 아몬드 향이 다가오고 스파이시한 향, 오크 숙성에 따른 헤이즐넛, 꿀, 바닐라 향이 이어집니다. 그가 생각하는 균형감 있는 와인은 몸집이 크거나 강건한 와인보다는 적당한 프레시함, 산미가 있으며 우아하고 여운이 긴 와인입니다. 부르고뉴 화이트 두 번째 시간으로 르플레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탑 화이트 생산자로 도멘 르플레브는 비싸서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리비아 르플레브를 마시곤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717년에 시작된 도멘 르플레브는 1905년 조셉 르플레브가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르고뉴 화이트 생산지는 메르소, 필리니 몽나세, 샤샤뉴 몽나세가 있는데 르플레브는 필리니 몽나세를 메인밭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상속법상 자식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밭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르플레브의 두 아들 뱅상과 조에게 와이너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뱅상은 와인 양조에 초점을, 조는 와이너리 경영에 더 관여를 했습니다. 양조에 더 관여했던 뱅상은 앵클로드에게 물려주었고 그녀는 도멘 르플레브를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1999년 모든 포도원을 비오다이나믹으로 전환했습니다. 1905년부터 도멘 르플레브는 사촌인 브라이스드라 모랑디에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클로드와 함께 와인 양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조의 아들인 올리비에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올리비에는 1994년부터 메종 올리비에 르플레브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올리비에는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후 1982년부터 삼촌 뱅상과 포도원을 운영합니다. 8년간 뱅상과 함께 와인을 양조하고 후 4년간 앵클로드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올리비에는 좀 더 비즈니스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와인을 만들었고 앵클로드는 좀 더 와인에 집중했습니다. 둘 다 와인 양조의 큰 틀은 비슷했지만 앵클로드, 즉 도멘 르플레브는 좀 더 포도의 응축력, 철저하게 모든 분야에서 비오다이나믹 양조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리비에는 2010년 은퇴하고 그의 딸 올리비에에게 와인 양조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올리비에 르플레브는 대규모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호텔과 레스토랑도 소유하면서 다양한 와인 경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엉클 뱅상에게 헌정하는 와인을 만들었는데 마셔본 바로는 웬만한 빌라지급 이상의 복합미를 주는 와인으로 보이면 무조건 구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파트 2에서는 도멘 르플레브가 어떻게 오늘의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 밭의 특징과 독특한 양조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르플레브의 포도밭, 와인 양조법, 그리고 대표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 시점 최고의 화이트 생산자인 르플레브의 그랑크리 밭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척박한 토양, 햇볕이 고루 잘 되는 위치, 언덕 중턱, 배수가 잘 되는 경사면, 그리고 훌륭한 와인을 만드는 오래된 포도나무가 그랑크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랑스 와인 라벨 읽는 법은 가장 먼저 마을의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세부 포도밭 이름이 나옵니다. 마을이 어디냐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고 밭에 따라서 또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리니 목낫에는 프랑스의 오른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니 목낫의 마을 안에서도 여러 밭들이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 폴라티에르는 1.2헥타르로 운동장 1개 크기의 밭입니다. 르플레브는 필리니 목낫의 그랑크리, 프리미에 크리, 빌라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 밭인 그랑크리는 슈발리에 목낫에, 바타르 목낫에, 다음 단계로 높은 프리미어 크리밭으로는 가장 큰 포도밭인 르 클라브 와영, 비온 뒤에 냄새가 나는 석회질 땅인 레 폴라티에르, 메르소 지역인 스루두단이 있습니다. 기본 마을 단위인 빌라즈 포도밭은 필리니 목낫에, 오세디레스, 부르고뉴 최남단에 위치한 마콩 베르제가 있습니다. Ordinary love, ordinary love. 르플레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왜 르플레브가 최고의 생산자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사용을 일절 배제하는 바이오 다이나믹 재배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유기농 재배는 손이 더 가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 포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토양의 질을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최고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에는 3개의 말이 있는데 밭을 가는데 사용합니다. 기계로 경작하는 것과 다른 점은 말이 걷게 되면 흙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올드바인은 섬세하기 때문에 기계로 인해 손상되기 쉽고 말은 이들과 교감하며 더 좋은 포도를 만들게 해줍니다. 25년 이상 된 포도나무는 그 수령 때문에 수확량이 적습니다. 반면에 깊이 뿌리 내린 만큼 더 숙성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해냅니다. Morning has broken, my windows are. 르플레브는 포도 수확을 직접 사람의 손으로 선별하여 진행합니다. 신선한 포도를 온전히 옮기기 위해 이중바닥통을 사용하고 수동 분류 테이프를 통해 손상된 포도를 일일이 걸러냅니다. 모든 포도는 오크통 1년, 스테인레스 통에서 6개월 숙성을 하면서 와인에 숙성의 향을 입힙니다. 그랑크리 목낫에는 숙성 잠재력이 높은 포도인 만큼 지하셀러에서 충분히 향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10년 동안 병 숙성 후 출시합니다. 르플레브의 대표 와인은 필리니 목낫의 그랑크리, 프리미어 크리, 빌라지, 레지오날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마코네 지역의 포도밭을 구입하여 새로운 빈티지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르플레브는 자신의 양조 노하우를 통해 다른 포도원에서 포도를 구입해서 동일한 양조 방법으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2018년부터 에스프리 컬렉션을 통해 꼬트드폰, 샤블리 지역의 생산자들과 함께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르플레브 어소시스라는 레이블을 만들어 필리니 목낫의 릴리 지역의 와인 메이커들과 협력해서 메종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